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애경케미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단기적으로 상황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신사업 부분에서 밀고 있는 것들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중 하나가 하드카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카본이 조금 수혜를 보려면은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이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혜를 볼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지금 현재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2035년에는 19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제목, 이 기사가 말하고 싶은 게 이런 나트륨 같은 경우는 리튬 메탈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사용하게 되면은 앞으로 2035년에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시장이 19조 원 정도의 규모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침범하고 본격적으로 침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트륨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JAC가 화시엔지죠. 화시엔지에 이런 전기차를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기차를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 배터리셀의 효율을 한번 보게 되면은 배터리셀 단위 용량은 이제 12A시고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그램당 130W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런 킬로그램당 180에서 200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 나트륨이온 배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JAC에 따르게 되면은 그래도 높은 안정성이 있고 높은 나트륨 배터리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저온에 대한 성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LFP 문제에서는 에너지 밀도 측면은 조금 높여져서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좋아졌지만 영하 20도씨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배터리 효율이 6에서 70%까지 떨어진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하지만 나트륨 배터리는 그런 저온 상태에서도 효율이 90%까지 나온다라는 게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N이 리서치에서 이런 나트륨 배터리가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 동향과 및 시사 전망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나트륨 원재료를 사용한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지만 일단 매장되어 있는 양 자체가 나트륨이 리튬보다 많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저렴을 하고 또 이런 리튬 배터리는 구리를 쓰게 되지만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게 될 거고 또 양산에 들어갈 때 이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륜차 그리고 이제 소형 전기차나 이제 소형 ESS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양산화가 됐을 때 LFP보다 최소 11%에서 24% 저렴하게 생산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2035년에는 이제 약 한 254.5 기가와트 시의 시장 수요가 발생이 될 거고 이 수치가 바로 19조 원 정도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나트륨 배터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떤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 조금 상승시켜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은 JAC만 뛰어들 게 아니라 이런 LFP 배터리를 이제 게임 체인저로 만들었던 CATL, 비아디가 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CATL의 하드카본, 나트륨 배터리 하드카본을 또 공급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보게 되면은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가 다들 다르죠. 그리고 그 종류만 따져도 이제 열 몇 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그중 하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상용화가 됐냐 아니면 양산화가 됐냐라고 보면은 살짝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시장에서는 어떤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르는 상황이 한 몇 년간 지속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효율과
그런 밀도 측면을 조금 개선을 시킨다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트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높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뭐 애경 케미칼이 이런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현재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많이 개발시키기 위해서 CATL, BYD, 다른 JAC 등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효율적인 면들을 조금 개선시켜 준다면 국내에서 하드카본을 만드는 애경 케미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죠.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애경 케미칼이 지금 계속 애매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작년 12월 달부터 조금 상승감을 보여주다가 그런 매물대 부근들을 넘지 못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생각보다 조금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 저점인 한 13,000원, 12,000원 부근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터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눌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해도 추세선이 60평선이 지금 완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60평선도 기울기가 완만하게 이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60평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눌려도 크게 눌리지 않는 선에서 14,000원이나 15,000원 부분들을 잘 지켜주면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상선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반등을 생각하기엔 지켜줘야 될 부분이 잘 지켜줄지 살짝 애매한 감들이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지금 현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는 크게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애경 케미칼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가소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라도 그 이제 장기적인 사업 부분보다는 조금 더 매출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나트륨 배터리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막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나트륨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이 정말 좋아지게 된다면 하드카본을 만들면서 이런 CATL을 납품하는 애경 케미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상황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향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좋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경 케미칼에 대한 건 여기서 맞추기로 하고요. 추가적인 이슈나 이제 주가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체크할 예정이니까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